겨울방학 자유주제 세미나 피직스 AI, 피직스 인포먼드 뉴럴 네트워크 발표를 하게 된 이상재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피직스 AI와 관련된 Physics Informed Dispersed Regression Network for Nonlinear Dynamical System Identification 이라는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 다음 그 다음 결론을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이제 피지컬 AI, 피직스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는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 그런 분야입니다. 피지컬 AI는 이제 인지, 예측, 계획, 제어가 이제 물리 시스템 위에서 닫힌 루프로 돌아가는 AI를 의미합니다. 뭔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하면 이제 로봇이나 뭐 자율 시스템이나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모빌리티 등 이런 환경이 그런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이 변하는 그런 동력학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단순히 뭔가 분류를 하거나 회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는 동력학 시스템에 대해서 상태를 추정을 하고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고 행동을 결정을 하고 안정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능력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피지컬 AI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는 단순하게 학습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런 것들로는 부족을 하고 이제 계속 환경이 변하는 동력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동력학 자체를 이해하고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어떤 실제 비성형 동력학 또는 비성형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입력과 상태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안정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쉬워지고 시스템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이제 이중 진자, 더블 펜들럼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중 진자가 무작위로 아무런 규칙성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수식처럼 이 비선형 동력학, 실제 시스템의 동력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동력학을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구할 수 있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상태를 추정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비선형 동력학 시스템 식별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이제 기계, 구조, 토목, 제어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비선형 동력학 시스템이 널리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현재 피지컬 AI가 대두되고 있는 단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에서 이 주장하는 것은 뭔가 이제 기존 방법론들의 한계나 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동력학을 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스파르스 리그레이션 방법이나 딥러닝 방법이나 아니면 PINN 방법 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을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논문에서 먼저 스파르스 리그레이션 방법을 먼저 비판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비선형 동력학을 얻는 가장 비선형 동력학을 추정하는 방법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디라는 방법으로 되게 잘 알려져 있고 이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대부분의 물리 시스템은 몇 개의 핵심 항만으로 기술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 데이터와 상태 미분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함수 라이브러리 phi-x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라쏘 회귀를 통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항만 선택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스팔스 회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태와 상태 미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 이 미분 데이터를 얻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노이즈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스파르스 리그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 되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딥러닝 방법을 예로 들었는데 뭔가 비선형 입출력 매픽을 근사하는 다양한 딥러닝 방법론들이 있는데 딥러닝 방법론들은 그 자체로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해서 이것들을 실제로 비선형 동력학을 추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뭔가 물리적 의미를 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PINN은 이제 손실함수를 통해서 물리 법칙을 인코딩해서 훈련 과정에서 물리 법칙을 강제하고 예측이 물리적으로 의미를 갖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인데
명시적인 미분 반정식 표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런 비서형 동력학 시스템을 식별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을 한계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이 이제 PIDSRN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부분적이고 노이즈가 있는 측정 값으로부터 비선형 동력학 시스템을 식별하고 물리적으로 해석 가능한 모델을 제공하며 전체 상태를 예측이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어, 희소 회계를 통해 동력학을 얻기 위해선 상태 미분값이 필요한데 이건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 미분을 통해 근사하는 것은 노이즈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파르스 리그레션 레이어 이제 스파르스 리그레션 레이어 SR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비자형 동력학 방정식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STM을 세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이 부분 측정, 그러니까 측정이 다 되지 않은 그런 부분 측정으로부터 전체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LSTM을 적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 SRL과 LSTM을 통합을 해서 전체 상태 출력과 비상 동력학 방정식을 동시에 얻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목에 피직스 인폼드를 제일 앞에 뒀는데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기존 PINN처럼 사전에 식이 명확히 주어지는 경우와 달리 이제 이 논문은 물리식을 SRL이 직접 데이터로부터 찾아내고 그 결과를 네트워크에 입력을 해서 물리식을 이제 압록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피직스 인폼드는 뭔가 알려진 방정식을 직접 넣는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얻은 그 방정식 잔차와 상태 관계를 학습으로 유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이 SRL, Sparse Regression Layer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SRL은 사실 신디의 이 메커니즘을 거의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차이점은 신디는 이제 상태값과 상태 미분값을 입력으로 봤는데 이제 여기선 입력을 이제 뒤에서 설명할 이 하이브리드 LSTM 네트워크가 예측한 이 정체 상태값과 상태 미분값을 입력으로 받는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고 이제 신디와 동일하게 함수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해서 희소계수를 찾는 선형 회귀 문제를 풀지만 이 과정이 딥러닝 모델의 학습 가능한 레이어로 통합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제 이 파이가 그 람다가 딥러닝 모델의 다른 가중시들처럼 역전파를 통해서 최적화가 되고 이제 에런 정교화를 통해서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손실함수항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신디랑 똑같은데 그 신디의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딥러닝의 프레임워크에 통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SRL의 파라미터 람다가 그 LS팀의 파라미터와 상호작용해서 함께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SRL의 학습 결과가 LS팀의 예측을 제약을 하고 LS팀의 예측 품질이 SRL의 식별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LSTM3는 그냥 말 그대로 LSTM을 3개를 이어 붙인 것이고 LSTM의 작동 원리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시스템에 제어 입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라벨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학습을 위한 라벨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하이브리드 세 개는 각각 하나는 변이를 예측하고 하나는 속도를 예측을 하고 하나는 가속도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데이터 로스와 스테이트 디펜던시 로스 두 개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로스는 이제 네트워크 예측값을 갖게 만들기 위한 로스로서 그 실제 라벨, 그러니까 변이와 가속도의 라벨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옆에 보이는 오른쪽에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그런 로스식을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가속도 센서와 변이 센서는 일반적으로 공정에서 되게 얻기 쉬운 센서라고 하는데 얻기 쉬운 센서라고 해서 이것들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속도 센서는 직접 측정이 애매하고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속도 센서를 이제 부분 측정으로 가정을 하고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 로스를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디펜던시 로스는 이 서로 다른 예측들 사이가 이제 물리적으로 말이 맞는지를 강제하는 로스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실제 물리 관계를 손실함수로 강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Z2는 Z1 닷과 같고 Z2 닷은 Z3와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스테이트 디펜던시 로스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제 입력으로부터 LSTM이 전체 상태를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SRL이 이제 미분 반정식 개수를 학습하도록
피직스 인폼드 로스를 거는 그런 통합 프레임워크고 그냥 학습 방식은 되게 단순한데 그냥 하이브리드 LS팀이 초기화를 통해서 사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람다 그 SRL의 람다를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 라이브러리를 축소를 하고 다시 LSTM의 세타를 갱신하고 이게 교대 최적화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파트를 살펴보면 이제 SDOF 로테이팅 블레이드 케이싱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수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에 보이는 시스템 동력학 식이 있는데 식이 있고 그다음에 함수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놓았고 이제 데이터는 이 시스템 동력학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정교화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신디와 PIDSRN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오차와 식별된 개수의 상대 오차를 가지고 식별된 개수의 상대 오차란 이제 SRL이 찾아낸 라이브러리에서의 항의 개수에 대해서 실제 개수와 상대 오차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 지표를 두었고 그다음에 그 항 선택의 정확성, 그러니까 얼마나 각 후보 항이 올바르게 선택되었는지를 평가 지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PIDSRN이 신디보다 거의 대부분 에러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표에서 오른쪽에 체크 표시가 된 부분, X 표시가 된 부분은 이제 신디는 아예 해당 항을 식별하지 못했는데, 그 PIDSRN은 해당 항을 식별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보시면 그래프도 또한 이제 PIDSRN이 실제 그 트루 라벨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어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표는 노이즈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고 노이즈가 있을 때도 PIDSRN이 신디보다 훨씬 더 강건하게 에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선형 동력학식을 복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도 이제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은 시스템 동력학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 아까 단일 차원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두 개에 대해서 시스템 동력학을 찾아낸다라는 것이고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PID SRN이 에러가 훨씬 더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비선형 동력학식도 이제 찾아내지 못하는 항들을 PID SRN은 찾아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둘 다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식별을 잘 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PID SRN은 이제 부분적이고 노이즈가 섞인 측정만으로도 시스템의 풀 스테이트 예측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석 가능한 이 닫힌 형태의 지배 방정식을 얻도록 하는 그런 비선형 동력화 방정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SRL과 이제 LSTM 3개와 교대 최적화 학습 전략을 사용해서 이를 가능하게 했고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뭐 구조 건전성 진단이나 결함 탐지에 적용 가능한 것을 논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 신디 방식이 수치 미분과 노이즈의 약한 점을 하이브리드 LSTM 기반의 복원으로 보완을 했다라는 것이 좀 실무적으로 시사할 바가 있는 것인 것 같고 좀 한계점이나 주의점은 이 후보 함수 라이브러리를 선정하는 것이 실험에도 보셨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계산 비용이 단일 신디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주의해야 할 점이고 그 다음에 고차원 시스템을 확장 시 라이브러리 크기가 폭발하거나 가적화 문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충분한 관측 다양성이 없으면 한 구분이 어렵다라는 점이 좀 주의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